안녕하세요. 리뷰아지트의 깡알지입니다. 오늘은 씀이라는 어플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글 쓰는 거에 관심 있으신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쓰기에 딱 괜찮은 어플이 바로 이 씀이라는 어플 같아요. 일기를 쓰는 거를 생활화하시고 습관화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일기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날 하루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뭔가 한정돼서 나의 생각을 쓰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물론 의미가 되게 있지만 요 씀이라는 어플은 좀 그런 방식과는 다른 글쓰기를 하게 되는 어플이에요. 제시어를 매일매일 제시를 해주고 그 제시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거를 우리가 쓰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플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딱 들어가면 이제 맨 메인 화면은 이렇게 제시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의 제시어는 있다라는 제시어를 저희가 제시를 받은 거예요. 요거는 아침에 7시, 저녁에 7시에서 하루에 2번씩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요 하단에 만년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이 제시어에 맞춰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있다라는 단어를 보고 연상되는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자유롭게 주제가 없이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장을 안 할 거라서 나가기를 하고 어플은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좌측 상단에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글쓰기, 글감, 나의 글, 구독, 그리고 보관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설정하고 알람, 검색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 화면은 글쓰기 이 화면인 거기 때문에 제시어와 내가 글을 쓸 건지에 대한 거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감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최근에 제시했던 이 있다라는 제시어를 포함해서 이제 과거에 제시됐던 제시어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총 몇 명이 글을 썼는지 지금 있다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1332명이 글을 썼어요. 꼭 명수는 아니고 여러 번 쓰게 되면 한 사람이 이제 2-3개의 글을 썼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1000개 넘는 글이 지금 쓰여졌고 근데 이게 무조건 공개인 건 아닌 거거든요. 그 공개 여부는 작성자가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총 545개의 글이 공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시어를 한번 선택하고 들어가게 되면 일단 여기서 이제 이 있다라는 글에 대한 다른 유명한 글을 먼저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글이 있으면 여기 담아가기 버튼을 눌러서 담아갈 수도 있고요. 뒤로 눌러서 이렇게 뒤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시어들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탭인 이 나의 글로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제가 제시받았던 단어들로 저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걸 모아놓은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제시받았던 이 처음 가입하고 제시받았던 단어가 즉흥적인이라는 제시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이제 이 단어를 보고 이런 글을 썼어요. 어릴 때는 즉흥적인 것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부턴가 즉흥적인 게 별로 내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졌다. 왜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 아마도 어쩌다 보니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져서가 아닐까. 넘치진 않아도 내 입 하나 풀칠할 정도의 넉넉함을 가졌다 생각했는데 남는 것보다 나가는 것들이 많아진 나이가 돼서인 것 같다. 생각해보니 어릴 땐 돈이 생기면 어떤 새로운 무엇을 소비할 궁리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돈이 생기면 지켜낼 무엇을 위한 궁리를 더 하게 되는 것 같다. 그 궁리들은 나를 통제하고 계획하게 만든다. 꽤나 즉흥적이었던 나는 이로써 제 나름의 통제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즉흥적인이라는 단어만 보고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글로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감사하게도 한 분이 담아가 주셨어요. 여기 담아가. 공감을 해주셨다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글들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요것도 하나 담아가신 분이 있어요. 어디에도라는 제시어이거든요. 요것까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디에도 기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나는, 우리는 정말 한낱 먼지와도 같기 때문에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아니 그 이상을 초월한 무언가에게 우린 한낱 미생물일지도 모른다. 먼지 정도도 못 되는 작고 또 작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작디 작은 내가 이따금씩 생과 사를 논하는 게 신기하다. 과연 이 외침이 어디까지 들릴까? 지난 여름날 내 살을 거슬리게 찌르던 모기 한 마리를 자비라고 넘는 거대 괴물처럼 죽여낼 때도 그들의 앵앵거림에서 나는 아무런 철학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 삶을 비로소 외치고자 싶어졌다면 과연 나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닿을까? 어디에도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뭐 이런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쓰고 좋았던 점은 뭐냐면 되게 다양한 제시어들을 받다 보면 그걸 파생으로 해서 제 생각이 뭔가 좀 정리가 되고 저의 사고관이 좀 이렇게 쓰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사는 그 사고관이라는 게 이제 보통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그냥 어떤 케이스를 듣고 나는 그거 이렇게 생각해. 왜 그랬을까? 이랬을까?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문득문득 나의 사고관을 사실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엄청 입체적인 우리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추상하면서 나의 사고관을 알아갈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갔는가, 과거에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면 전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는 내가 과거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구나를 알아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일기는 내가 그냥 그날 하루 겪었던 경험에 의존해서 글이 쓰여지다 보니까 뭐 매일매일 활동적이고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문제가 없겠지만 좀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막 그 생각의 반경이 많이 확장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시어를 직접 보여주니까 미처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범주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에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참 좋은 어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이 글쓰기라는 거는 계속 꾸준히 해야 느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읽힘이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좀 이해가 쉽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쓰는 글은 없단 말이죠. 여러 번 써봐야 글이라는 게 느는 건데 그런 연습을 하기에도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회사에서도 사실 그런 문장을 잘 써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회사뿐만 아니라 뭐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레포트를 쓰더라도 마찬가지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기에도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되게 마음에 들어 했던 어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글 다음에는 구독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구독을 하는 글이 있으면 이제 여기 뜨는 거고요. 저는 일단 저 중심적으로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뭐 따로 없긴 했지만 받아보면서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관함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최근에 읽은 글이나 담아온 글 같은 거, 아까 누군가가 제 글을 담아갔잖아요. 그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어플에서. 그래서 이제 인상 깊었던 글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모아서 볼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인기 있는 글들을 모아서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아니면 이렇게 최신 글들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꼭 제시받은 글로 쓰지 않더라도 그냥 눌러서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글감을 내가 정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제시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직관적이고. 근데 그리고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유용하냐 막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날씨를 보는 어플이라든지 길 찾기를 하는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색을 하는 포털 사이트냐든지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막 엄청 활용성이 높은 어플이다? 라고 보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번씩은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글 쓰는 연습을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꾸준히 뭐 아침 7시, 저녁 7시 이렇게 들어와서 고민해 보시기에도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저도 매일 쓰진 않았거든요. 이따금씩 한 번씩 그냥 생각날 때마다 들어와서 써서 글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한번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주일 이상을 이렇게 써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좀 꾸준히 써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의외로 몰랐던 어플인데 되게 신박하다, 관심 간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어플 추천, 오늘은 글쓰기 하는 어플 추천이었고요. 또 재미난 어플 또는 유용한 어플, 그거 외에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한 무언가들을 찾게 되면 다시 또 리뷰를 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